하겠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65번째, 65번째, 55번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금요 초대석. 어떻게 금요일은 이제 제가 이제 누구에게 초대해서, 왜냐하면 내 얘기만 하면 지겹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영업의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게 참 좋은 기회이고, 우리 지난번에 김계영 그 FP님,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근무하신 분의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정말 아주 정말 제가 흥미진진한, 나는 이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험 영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것은 개척 영업입니다. 개척 영업 중에서도 또 진짜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건 시장 개척이에요. 시장 개척. 진짜 시장 개척. 그렇죠? 재래시장 개척 영업. 누구나 한 번쯤 꿈꿔요. 왜? 여러분 사실 예전에 우리 이제 20몇 년, 30년 전에 진짜 우리 예전에 주부사원 때 시작부터 시작하면 DB도 없던 시절에 그 개척 영업도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막 시장 많지 않습니까? 가락동 수산시장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막 양재동에 있는 그런 저기 막 거기 뭐야 화원시장 뭐죠? 꽃 있죠? 화분하고 막 그런 시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 시장 개척을 누구나 한번 좀 꿈꿔보죠. 그러나 이게 정말 어렵죠. 시장 개척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보통 제 경험상 그런 시장만 개척하는 2, 3년은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설계사가 들락날락 거리겠습니까? 누구나 꿈꾸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은 정말 저 몇 명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즌2 도전자분 중에서 서울에 지금 현재 K한류 때문에 뜨고 있는 광장시장 아시죠? 광장시장 저 종로 쪽에 있는 그 광장시장에서 설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지원 팀장님입니다. 이지원 팀장님. 자, 오늘 이지원 팀장님에게 이분의 전문, 물론 우리 그 송유현 팀장님도 저분도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개척영업 때문에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저분도 개척영업을 한수 하시는 분인데 난 진짜 우리 이지원 팀장님이 광장시장을 보니까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의 이 전설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지원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이지원 지사장님이죠. 정확히 명칭. 자, 마이크 켜시고요. 이지원 우리 지사장님. 아, 미치겠네. 네, 아, 긴장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원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지 막막하기는 한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친언니가 조카 등교 시키고 돌아오던 중에 음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언니 차량이랑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송하자마자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언니 사고의 처리 과정을 이제 제가 지켜를 봤잖아요. 근데 보험 담당사, 그때의 담당 설계사가 너무 일을 미숙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 일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상처를 더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보험 처리를 너무 미숙하게 못하다 보니까 제 계약을 담당한 설계사분하고 이제 자전 전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너무 급하니까 시험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는 절대 안 되고 시험만 봐주겠다. 그동안 또 도움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시험을 봤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합격하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언니 일을 처리하면서 보험업이라는 게 잘만 하면 한 가정을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 조금만 나의 손길이 간다면 굉장한 매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잘 나가는 그 한샘에 근무하신다 그랬었죠. 네, 가구회사. 네. 사무용 오피스기. 거기서 잘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실장님이셨는데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어쨌든 이 사회적 편견이 있는 이 보험료 한다는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가족들이 반대는 있었는데 언니 일을 일단 크게 한번 겪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잠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 직장에 이제 한샘 인테리어라는 가구가 이제 사무 가구만 아니라 일상 집안의 가구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워 팰리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기 2002년도에 입주 전 가구의 모든 붙박이장, 소파, 일반 부엌의 장식장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그거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담당을. 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뭐 제가 지금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보험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삼성에 일을 입사를 하고 일을 배우던 중에 8개월 언니가 돌아가고 한 8개월 정도 뒤에 부고장이 하나가 날아왔어요. 너무 놀란 거는 형부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배우자의 죽음이 엄청난 스트레스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삼성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형부의 보험을 제가 직접 처리하면서 종신보험의 의미, 보험의 필요성, 보험의 가치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보험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시장 개척은 우리가 일단 보험을 시작을 하면 업적이란 걸 해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라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좁은 인간관계다 보니까 가서 제가 직접 어디 가서 보험을 하나 하세요? 아니면은 뭐 보험을 하나 가입해 주세요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원수사에 아침마다 영업 잘하시는 분들의 방송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조회하기 전에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전라도의 어떤 분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보험시장을 개척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나온 거예요, 영상에. 아, 그래, 저거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잖아요. 전국이 다 내 땅이잖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갈 뿐이고 못 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지점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 마침 또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지점에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저희 지점에 명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새벽 4시만 되면 남대문 시장을 갔다가 활동을 하시고 오후 2시 되면 기점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 개인 비서분께 일을 맡기고 5시에서 6시쯤에 퇴근하시고 그 일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흔들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비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나는 저분이 명인이시니까 나도 저 사람을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명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언니, 나 언니 일하는데 한 번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야, 뭐 보여줄 게 없어. 이런데 제가 이제 하도 쪼르니까, 그래, 알았어. 한번 와봐. 대신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목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차가 없잖아요. 새벽 첫 차가 지하철도 5시 30분 제일 빠른 게 아니면 5시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이제. 목동에서 남대문 시장을 매일 아침만 되면 3시에 간 거예요, 미리. 왜냐, 그러면 선배님이 4시에 계시니까 저는 그 전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택시 타고 일찍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언니 올 때까지. 이따가 언니가 무거운 서류 가져오면 제가 하나 받아 들고 이제 같이 쫄쫄쫄쫄 뒤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와,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언니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저는 너무 머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다닌 거예요. 주변에.
이제 뭐 건어물 시장, 과일 시장, 야채 시장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의 시장을 발굴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시 30분에서 8시 전에는 이제 매일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9시에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고보험 접수권 뭐 전화할 거 전화하고 9시에서 10시 되면 아침 방송 틀고 조회가 하잖아요. 그 끝나면 저는 10시만 되면 무조건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종이신문 아시죠? 지금은 종이신문 보기 귀한데 종이신문 50부를 들고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그냥 나갔어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뭐. 제가 일을 해야지 되니까 신문 50부를 들고 시장을 갔는데 막상 그 신문을 돌리는데 시장 상인들의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딱 앉으셔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 왔니? 너 오늘 신입 처음 오는구나. 라는 게 그분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속살이 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걸 뿌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 신문 보면서 그냥 읽어보세요. 뭐, 네, 이 말밖에 안 된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아, 입을 띄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삼성생명 이지원입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말을 한 달 이후부터 입을 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이 넓혀져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장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이제 몇 군데가 저의 이제 직역 활동이 된 거고, 근데 또 너무 시장 상인만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이제 뭐 좀 들쑥날쑥하고 상인들이 바쁠 때는 제가 가도 상담이 안 되는 날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좀 고정적인 직장을 하나를 또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가 지역으로 저한테 회사에서 배당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자, 그 계약자분이 내려와서 나를 데려가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생활이.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짚어본 결과 저희 그때 목동집하고 가까운 데가 대한항공 전산센터가 5호선 계야산역에 딱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한번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을 아침 그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 아침 8시 반부터 퇴근 시간 6시까지 그 문 앞에 있어 봤어요. 그 건물 앞에. 그랬는데 그 직원들의 동선이랄까 아니면은 그 앞에 나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찾아올까? 그래서 지켜봤는데 정말 꼭 두 사람씩 오더라고요. 나처럼 혼자 있는 사람이 없어. 꼭 둘이 짝을 지어와갖고 매니저분하고 활동하는 신입분하고 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이 와서 바카스를 돌리고 요구르트를 돌리고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카스를 500개, 600개를 그 신입 시절에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단지가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한 500장을 출력을 했어요. 500장을 출력을 하고 어디서 돌려야지 과연 좋을까? 그 건물을 돌려보니까 주차장 그 뒷건물 주차장이 있고 뒷건물에 들어가는 그 아래 직원들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 식당의 건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서서 전단지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초짜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막 주니까 이게 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딱 했죠. 처음에는 또 그걸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 쉽게 들어가는 사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주니까 어떤 현상이냐. 밥 먹기 전에 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전단지를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식당 휴지통에다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아줌마가 나오셔갖고 이제부터 여기 뿌리지 마세요. 앞에 너무 쓰레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면서 식당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서 이제 뿌리지 말래요. 그런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나갈 때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전단지를 이제 뿌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춥고 이러니까 어떤 직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회사 건물 해전 입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딱 해전 입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뿌리니까 이제 비도 이제 피하게 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몇 달을 하는 겨울이 왔어요. 근데 그 겨울이 2005년, 2005년도에 겨울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 입구에 서서 제가 그 전단지를 뿌리니까 볼 때 그 벌써 몇 달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볼 때 너무 안쓰러웠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총무과에 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면서 저를 해전문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해전 문 앞에서 있다가 문 안쪽으로 이제 쏙 들어가. 어머,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곳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몸도 녹이면서 들어간 해전 식사하고 해전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씩 들어오니까 전단지 주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때부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전단지도 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추석 때만 되면 제가 송편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입구에 잔치를 나름 명절 기분을 내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했는데 거기는 음식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 큰 회사에서 혹시 그 떡 먹다가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첫날 들고 갔는데 퇴짜를 땡겼어요. 근데 떡은 엄청 많은데 그 많은 떡을 준비했는데 그 떡을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상자 5상자를 이제 그손 리어카라고 해야지 되나 캐리어에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이 떡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그 앞 건물 상가에 떡 선물을 다 했어요. 제가 그 떡을 두면 안 되잖아요. 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퇴짜 맞은 게. 그래서 다시 떡집에다 주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떡 주문을 해갖고 그 다음날 갔어요. 떡도 들고 갔더니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 부장님이 봤을 때. 안 되는데 이 사람 왜 들고 왔냐고 막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부장님, 그 너무 잘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보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100% 보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장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하고 말을 위로 계속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쳐다보시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송편을 준비한 거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적겸실이라 그래서 들어가면 손님들이 오면 거기는 전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방문이 안 되고 건물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견실을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 적견실을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단지를 뿌리고 전단지를 뿌린 이후에는 그 적변실 한 칸을 이제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직원분들이 이제는 오시거나 가실 때 심심하면 와서 상담도 하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을 이제 개척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고객분들, 소비자분들에게 보험의 참된 가치를 알려드리고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을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은 이제 뭐 비전이 됐고 철학이 된 만큼 이제 고객들한테 철저한 보험 관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우리도 뭐 마음이 급해지지만 고객분들은 더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 보험회사에 접수해서부터 사고 처리 그리고 현장 출동 나온 분들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우리 고객님의 상황 설명해 드린 것까지 다 제가 지금은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의 가장 기본이 이제 내가 아팠을 때
병원 다녀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각종 보험금 업무 처리, 그거는 이제 제 기본이 됐고, 저는 지금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 꼭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 제가 지금은 실천이요, 미래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만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곁에서 항상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사고나 걱정 없는 삶,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 없는 삶,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는 인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늘 다니면서 고객분들한테 하는 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무지 잘하시네. 아주 무지 잘하시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거 강의 안 시키고 어쩔 뻔했어. 예. 지금 아닙니다. 이지원지 사장님이 영업하신 지 20년 됐다 그러셨죠? 20년 가까이.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아닙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이크 쉬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저분을 좀 눈여겨봤냐면은 저번에 국경이 챌린지 도전했잖아요. 근데 저분이 그 처음에 100만 원짜리 계약 받았는데 철회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죠. 강사님 저 어쩜 좋아요? 이러길래. 아니 그냥 그 쉰 목소리만 나오면은 2, 3일 지나면 뭐 괜찮아지니까 그 쉰 목소리 갖고 그 전화해서 전화로라도 영업을 하라고. 그냥 하시더라고. 근데 목표 초과 달성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분한테 물어보고 그래 보니까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장 개척이 지금 아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오늘 그 삼성생명 입사하셔갖고 명인분이 있어갖고 어쩌면 나하고 똑같나? 나도 그랬거든. 했잖아요, 저분도. 저는 이 시장 개척을 어떻게 경험한 거냐면은 제가 그 알리안츠에 근무할 때 당시 2003년도에 남자 쪽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알리안츠가 제일생명 전신이었거든. 업계 4위였던. 그러니까 이제 여성 조직, 주부 사원 조직이 2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우리 이제 그 분기별로 무슨 화보가 나오는데 남자 쪽 1등 정상현. 근데 그 주부 사원 쪽 아줌마 1등 하신 분이 있는데 김 무슨 어떠한 설계사분인데 건수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건수 기내서 막 세웠는데 내 2배를 하고 있는 거야, 매달. 와,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계약이 나오나 내가 궁금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장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시장을. 그게 어디였냐면 청계천 아니 그 저기 막 그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 동대문에 평화시장이 나오는데 거기 동평화 서평화인데 이분이 동평화시장을 주름 잡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갖고 내 하루 쫓아다녀도 돼. 저번하고 똑같이 했어. 내가 우리 이지연 팀장을 갖고 내가 하루는 내가 쫓아다니겠다 그랬더니 자기 뭐 보여줄 게 없다고 그 내가 쫓아갔지. 그래서 그분을 하루 내가 지금 똑같이 새벽에 만나 갖고 똑같아. 새벽에부터 하고 하루 종일 또 쫓아다녀 본 결과 뭐였냐면 아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분은 한 달 만에 나는 하루 만에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나는 인제 '아 소개 영업을 해야 되겠 나는 개척보다는 소개 영업을 해야 되겠구나.' 소개만 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던 거였어요.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인제 자기의 다른 시장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야 내가 봤을 때 이건 개척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딱 보아하니 이거는 뭐 2-3 년은 구두 밑창이 진짜 달아 빠질 때까지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웬만한 데 가보면 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미 몇 년씩 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야 이건 도저히 승산이 안 나.' 왜?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소개 영업을 해야지.' 이렇게 인제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이지원 우리 지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거절당해서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아까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그 식당 입구에서 하고 근데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계속 하니까 거기 있는 고객들이 안쓰러우니까 회전문으로 해서 해라. 회전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접견실까지 차지하시고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시행착오와 또 이 끈질긴 그 인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닥 회사건 개인이건 바닥일 때 그 사람 실력 드러난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저분이 어쨌든 20 년을 보험을 해냈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지냈던 비결이 뭐예요? 그건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근성의 근성인 거야. 이해되시죠? 거절을 극복하는 건 여러분 자꾸 많은 영업인분들이 저한테 "강사님 어제도 그 우리 최유경 우리 팀장님 저한테 질문했죠. 법인 대표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직원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극복을 못 했다." 여러분들
고객의 거절을 극복하는 것은 화법 아닙니다. 거절 처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끈기와 근성인 거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많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끈기가 없어요. 그냥 뭘 하다 때려치는 거야, 특징. 뭘 하다가 때려치고 뭘 하다 때려치는 거야. 돈을 벌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 뭐래든지. 공부도 끈기 싸움 아닌가요? 공부가 머리 싸움인 것 같아? 아니에요. 의자에다 얼마나 엉덩이 붙이고서 하느냐의 게임이 아니야? 공부도 끈기 싸움이야. 운동도 끈기 싸움이야. 그렇죠?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설득도.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데 자꾸 사람 설득하는 건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후차적 문제. 첫 번째 끈기가 바탕이 돼야 돼. 그 위에 지식과 경험이 아우러져서 효율을 수업을 내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거절이 쉽게 자빠지고 나가 떨어지고 참 포기하고 싶은 근성부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저는 이게 존경스러워요. 시장 교육하신 분. 저분 대한항공하고 광장시장 하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응? 그쵸? 한 4, 5년 농사 져야 돼. 그거 아니면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사실 이 보험 영업하시면 진짜 시장 개척을 달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존경스러워. 와, 저거 진짜 힘든 건데 저거 몇 년을 저거를 계속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와도 그거 매달릴 수 있겠어요? 그럼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불가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재원 우리 지사님한테 강의 요청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내가 지금 응? 영업을 잘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 이 방송을 어쨌든 보시는 분들 당연히 이 새벽에 지금 저하고 이 미라클 챌린지 하신 분들은 뭐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 간절함이. 그쵸? 영업을 잘해보고 싶고 진짜 나도 한번 박수 받는 영업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함 가지고 이 시간에 하고 계신 건데 나한테 부족한 건 지금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실 그 끈기 근성 아닌가. 이 생각해 보세요. 왜? 고객 거절을 상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끈기에 끈기. 그렇죠? 끈기가 근성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버티는 거 근성이잖아. 근성, 끈기. 그렇죠?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여튼 오늘 25분간 본인의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신 보험영업 입사할 때부터 물론 그 20년의 세월을 이 짧은 20분 만에 뭐 다 했겠어요. 아주 조금만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풀 스토리 듣고 싶네요. 그리고 목소리가 우렁차. 장난 아니야. 내가 이제 오늘 강의 시켜보니까 강의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해서 전부는 목소리 우렁차고 뭐 장난 아니네. 시장 막 설치 에너지가 느껴져. 왜냐면 목소리 쩌렁쩌렁하죠. 야, 저 시장판에서 저 버틸 만한 에너지 되네. 이 느꼈어요, 진짜. 어, 다음에 한번 강사로 좀 내가 키워봐야 되겠어. 강사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오늘 우리 이지원 지사님이 아주 오늘 눈이 번쩍 뜨는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 첫째 주, 월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오늘 화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챌린지 분들은 오늘 이따 워크숍 장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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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